예, 안녕하십니까. 저기 방금 소개받은 저는 한국로봇산업협회에서 기반혁신본부를 맡고 있는 서준호입니다. 저는 주로 이제 그 협회에서 뭐 기술 쪽 파트하고 안전, 표준 뭐 이런 쪽을 담당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로봇 산업의 현황하고 또 이제 오늘 아무래도 오토메이션을 하다 보니까 그 제조, 그러니까 서비스로 로봇이 하면 워낙 이제 제품도 다양하고 적용 분야도 다양해서 뭐 많은 내용이라 뭐 짧은 시간에 힘들지만 그래서 오늘은 좀 아무래도 좀 제조 쪽에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뭐 산업용 로봇이라든가 그리고 물류 로봇 그리고 이제 최근 핫 이슈가 되고 있는 뭐 휴머노이드 이런 쪽을 좀 간단히 소개해 드리는 형태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저희 협회 소개를 드리면은 저희는 1999년도에 설립이 됐고요. 그래서 기존에 이제 한국로봇연구조합하고 로봇산업협회 두 개의 이제 기관이 정보통신부하고 이제 산업부하고 나눠서 있다가 직영부로 합쳐질 때 합쳐져서 현재까지 지금 그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저희는 이제 협회다 보니까 국내에 있는 그 로봇 관련된 회원사들 중심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제조하는 기업들 그리고 이제 로봇에 들어가는 부품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서비스를 하는 그런 기업들이 다양하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이제 310개사 정도 되어 있는데 작년 올해 초만 한 4, 50개 이상 회원사들이 많이 들어온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최근에 이제 그런 로봇에 대한 관심이 놀라간다는 거를 저희 이제 협회로서는 많이 체감을 하고 있고요. 주요 이제 업무로는 여기 뭐 관련이 있겠지만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매년 로봇산업 실태조사를 통계청으로부터 승인받아서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걸 발간하고 있고 혹시 이제 그런 로봇산업 국내 시장이나 이런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홈페이지 오시면은 그런 자료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국내외 이제 저희 본부에서 담당하고 있는 단체 표준이라든가 KS, ISO 뭐 이런 국제 표준을 만드는 작업을 저희가 좀 담당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도 로봇 단독 전시회로서는 뭐 가장 큰 로봇월드라는 전시회가 이제 10월에 킨텍스에서 개최합니다. 그 외에도 이제 정부에서 이제 정책 결정이나 뭐 이런 걸 할 때 그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그런 것들이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간 역할을 하는 그런 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로봇에 대해서 잘 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고 이제 뭐 잘 생소하신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최근 이제 트렌드를 좀 읽어보면 가장 로봇 쪽에 뭐 여러 해외 전시회들이 있지만 CES에서 많이 좀 그 로봇에 대해서 가장 앞서가고 있다고 판단을 해서 최근 많은 변하는 이슈를 보면은 이제 그전에는 이제 로봇이 이제 그냥 단독 제품으로 쓰이던 것들이 뭔가 이제 주변의 여러 가지 기술이나 제품들과 연계돼서 나간다는 거. 그리고 이제 뭔가 또 가정 서비스 로봇으로 보면은 그전에 가전들이 이제 로봇화 돼가는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최근에는 뭐 청소 로봇에 팔을 달아서 뭐 활용을 한다든가 아니면은 뭐 공기청정기 같은 경우도 이제 자율주행을 하면서 하는 뭐 제품들도 개발되고 있고요. 그래서 뭐 가전의 로봇화 그리고 그런 여러 가전들과 연결되는 그런 중간 역할을 한다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뭔가 교육용으로도 좀 많이 적극적으로 쓰이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게 이제 산업이 발달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코딩 교육, 어린이 코딩 교육도 시작해가지고 여러 가지 그 로봇을 활용한 교육들이 나오고 있고 그 외에 이제 뭔가 그 보조 교사의 역할의 그런 그 로봇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어쨌든 최근에 많이 이슈가 됐던 거는 이제 중국에서 워낙에 많은 뭐 적극적인 투자와 시장 확보로 인해서 이런 중국의 움직임들이 좀 큰 이슈들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그러니까 제가 보더라도 저도 이제 로봇산업협회 근무를 시작한 지가 2010년도였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뭐 청소 로봇하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로봇이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최근에는 이런 많은 변화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코로나 시기에 이제 많은 산업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로봇 산업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이 시기에 좀 성장을 한 분야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사람들이 그전에는 로봇 하면은 모든 거를 이제 뭐 아톰이나 저희가 생각한 이런 것들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그런 로봇의 기대치가 있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기술적이나 성능이 못 따라오다 보니까 이제 적응 시장에 내놔도 판매가 되지 못하고 이랬던 것들이 코로나 시즌으로서 이제 비대면이 무조건 필요한 상황에서 사람들도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러니까 효율성이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지더라도 가격이 비싸더라도 어쩔 수 없이 사용을 하게 되고 활용을 하면서 점차 이제 그 로봇에 대한 시장들이 커진 상황이고요. 특히 이제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오히려 반대로 이제 전자상거래 코로나 시즌에 이런 게 늘어나면서 큰 물류 공장을 만들고 거기에 이제 로봇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그런 몇 가지 산업들이 큰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겠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최근에도 이슈가 되는 AI나 뭐 여러 가지 기술들이 이제 로봇 단품으로서 그냥 단순한 한 가지 기능만 하던 것들을 그리고 이제 해결하지 못했던 문제들을 이런 그 기술들이 이제 접목이 되면서 많이 이런 문제를 해결해 나갔고 소비자의 만족이나 뭐 이런 것들을 만족시키면서 점차 이제 시장이 커졌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로봇 가격 단가도 이제 낮아지면서 사람들이 뭐 최근에 이제 뭐 저희 보면 서빙 로봇들은 뭐 많이 뭐 보실 수 있겠지만 충분히 뭐 그러니까 인건비 대비 쓸 수 있는 가격대로 내려왔다. 이런 것들이 로봇 그 시장을 키워가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 로봇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그 IFR이라는 이제 세계 로봇 연맹이 있습니다. 국제 로봇 연맹이 있고요. 거기서 이제 매년 발표를 하는데 저희 협회에서도 이제 국내에 있는 기업들 현황을 조사해서 이제 그쪽에 제출을 해서 이런 데이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보시는 뭐 보통 이제 22년 기준으로 이제 158억 달러 정도 좀 되는 상황이고요. 아직도 대부분이 이제 그 산업용 로봇 쪽에 이제 제조업용 로봇이죠. 제조업용 로봇 쪽에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제 중국이라든가 미국, 일본, 그 독일, 한국 이런 기업, 이런 국가들이 주요 국가들이 대부분의 한 78% 이상의 이제 시장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제 여기 내에서도 이제 최근에 이제 분리되고 있는 것들은 협동 로봇이라고 해서 좀 더 이제 가격은 저가지만 사람하고 이제 그 접촉을 하면서 쓸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이 국내에서는 좀 많이 좀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서비스 로봇 같은 경우는 주로 이제 저희가 분류할 때 이제 전문 서비스 로봇하고 개인 서비스 로봇으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개인 서비스 로봇은 이제 청소 로봇이나 이제 개인이 활용하는 그런 로봇들이고요. 그 전문 서비스는 수술 로봇이나 뭐 이런 그 공공의 목적으로 쓰는 로봇들을 말하는데 주로 이제 아직까지 전문 서비스 로봇에서 시장이 가장 큰 건 이제 수술 로봇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그 다빈치라는 그런 수술 로봇 제품을 통해서 몇 조 원의 이제 수익을 얻고 있고요. 그래서 판매 대수나 이런 것들은 개인 서비스 로봇이 훨씬 높지만 단가로 보거나 이런 전체 마켓 시장으로 볼 때는 전문 서비스 로봇이 좀 더 크고 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 같이 이제 로봇이 아직까지는 그 주요 오래전부터 해오던 그 제조업용 로봇을 해오던 그런 유럽, 미국, 일본 국가들 중심으로 많은 성장을 하고 있고 최근에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워낙에 자국 내 시장도 있고 많은 신성 기업을 통해 가지고 점유율을 좀 많이 높여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제 한국이 이제 그러면 아직까지 제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저희 뭐 몇 개 업체들은 있지만 많이 그런 이제 일본이나 독일이나 이런 기업 그 국가에 비해서 많이 뒤처져 있던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저희 한국에서는 그럼 로봇 산업이 어떤 역할들을 주로 해왔냐 아직까지 보시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그 인구 10,000명당 로봇을 몇 대를 활용하고 있는지 이런 만인율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보시면 꽤 오랜 시간 동안 한국이 1위를 계속 차지하고 있습니다. 뭐 싱가포르, 일본 뭐 있지만 거의 저희도 근데 그 전에 보면은 항상 공격받는 게 로봇 산업에 많은 정부 지원을 투자를 했는데 그럼 왜 로봇 시장이 왜 이렇게 작냐 아직은 그런 매출이 이렇게 작냐 이렇게 얘기들을 많이 듣는데 결과적으로 이제 로봇의 역할이 했던 부분이 저희 나라가 제조업이 꾸준히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뭐 아시겠지만 자동차 전자 이쪽에 대부분의 이제 로봇들이 이제 많이 깔렸고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 제조업 경쟁력을 키우는데 큰 일조를 했다는 걸 이런 수출을 보면서 저희가 알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국내 같은 경우는 이제 저희가 로봇 시장만 한 5조에서 6조 정도 이 사이를 좀 보고 있고요. 주로 보면 아직도 이제 국내도 마찬가지로 그 산업용 로봇에 대한 제조업용 로봇에 대한 비중이 가장 크고 그 외로 이제 좀 나눠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여기에 이제 담기지 않는 부분들이 저희가 매년 이제 실태 조사를 하는데 크게 이 4개 분류를 하고요. 그 외에 이제 한 3개 분류 이상 더 갖고 있는 것들이 이제 로봇 시스템하고 로봇 인베디드, 로봇 서비스 이 부분은 저희가 조사는 하고 있지만 공식적 발표는 안 하고 있는데 그 로봇 시스템 시장이 생각보다 많이 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뭐 오늘 전시회도 있지만 그래서 주로 이제 보면은 로봇을 제조용 로봇이다 그러면은 이것들을 로봇 SI 업체들이 가서 설치를 하면 거기에 이제 로봇 단가 자체는 뭐 한 20%, 30% 공정에 따라서 많이 다를 수 있겠지만요. 그래서 요런 우리가 앞으로는 좀 어쨌든 로봇을 제조해서 파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에서 이제 쭉 그런 트렌드도 그렇고 저희가 잘할 수 있는 게 뭐냐 이런 걸 생각했을 때 로봇 제조도 중요하지만 이런 로봇을 활용해서 시스템화하고 서비스하는 이런 것들이 좀 국내에서 이제 좀 더 신경 써야 될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좀 나눠진 전략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뭔가 이제 저희가 세계 최고를 선도할 수 있는 그런 로봇들은 계속 또 집중해서 개발을 하고 또 이렇게 저희가 이제 시스템화해서 하는 이런 부분들을 또 신경을 써서 잘할 수 있는 것들을 좀 나눠서 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이제 좀 주요 정책으로 첨단 로봇 발전을 위해서 이제 전략을 세웠던 부분 중에 발췌를 한 거고요. 그래서 로봇 산업을 정부에서 보는 시각은 어쨌든 로봇 산업이 아까 말씀드렸지만 뭔가 그러니까 저희 나라 같은 경우 뭐 자원도 없다 보니까 제조업이 제일 큰 저희 근간인데 이런 그 제조업들을 향상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한다는 거. 특히 이제 단순히 아직까지는 말씀드렸듯이 자동차, 전자에 국한되는 것들이 다양한 형태의 뭐 농업용 또 이제 서비스, 뭐 물류 여러 가지 다양한 형태의 산업들의 이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거 이런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래도 가장 큰 부분들이 뭐 인력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지만 고령화되고 있고 저출산율이 되면서 저희도 저희 정부 중기부 사업으로 해서 이제 로봇산업진흥원하고 저희가 1년에 한 100개 이상의 로봇 시스템을 설치해주는 사업을 같이 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은 실제 현장에 나가면은 여기 뭐 체감 못 하시겠지만 대표님들 모든 분들이 다 얘기하시는 게 진짜 한국 사람은 아예 구하기가 힘들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 외국인 그 근로자분들도 구하기가 너무 어렵고 컨트롤도 어렵고 해서 그런 진짜 사업체를 계속 운영할 수 있을까에 대한 고심을 많이들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걸 대체할 수 있는 것들은 그렇다고 저희가 이제 제조업을 안 할 수가 없다 보니까 이런 로봇이 그것들을 대체할 수 있고 또 이제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산업이 많이 커지면서 안전사고나 이런 이슈들도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같은 경우 저희가 뭐 사고 나도 잘 뭐 대처를 안 하고 이제 이랬는데 최근에는 뭐 통계도 그렇고 이제 안전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이런 안전 관리 차원에서도 로봇이 많은 역할을 할 것이다. 또 그리고 그 로봇 자체의 시장도 지금 뭐 최근에 많이 전 세계적으로 나오지만 자체 시장도 보시는 바와 같이 상당히 큰 폭으로 성장할 거다. 이런 관점에서 정부에서는 정책을 세우고 있고요. 그래서 그 변화들을 보면 이제 그 전에 같은 경우는 그 로봇 그런 상태였습니다. 로봇이 어디 필요하다 그러면 단순히 그 로봇 제조사가 혼자 판매를 해서 제작을 해서 판매도 하고 AS도 하고 뭐 이런 형태로 가다 보니까 그 한 서비스로 끝나고 또 이제 크게 이제 확산이 안 되는데 그리고 이제 로봇 단품에 대한 그런 기능이나 서비스도 한계가 많았고요. 근데 이제 이것들이 AI나 이제 디지털 트윈 여러 가지 기술들이 접목되면서 그런 네트워크화되고 그래서 이런 단순히 그냥 정형화된 서비스가 아니고 비정형화된 서비스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이런 변화들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기존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로봇이 필요해요 하면은 이제 로봇 제조업체가 해서 공급하는 형태였다고 하면은 최근에는 이제 로봇을 쓰는 로봇을 쓰는 업체들이나 그 산업에서 스스로 자기들이 쓸 로봇들을 개발해서 자기네 그 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는 그런 용도로도 많이 쓰고 있어서 많은 큰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뭐 일본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많은 국가에서, 많은 선진국에서 큰 그 정부에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저희도 이제 이거에 발맞춰서 저희 정부나 협회에서도 많은 지원들을 좀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앞에서도 뭐 제조업 로봇을 보면은 어쨌든
단순하게 이제 무겁고 어떤 걸 뭐 변화하려면 그 전에 이제 대부분의 단품종 대량 생산에만 로봇을 했습니다. 그래서 반복 작업을 해서 물건을 옮긴다든가 뭐 용접을 한다든가 뭐 이런 단돈 작업들만 활용했다고 하면은 현재는 이제 어쨌든 그 가변적으로 쓸 수 있고 그래서 뭔가 다품종을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이런 체계에 로봇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런 이제 연구 논문 결과 중에 좀 한두 가지를 좀 소개시켜 드리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그 전에 처음으로 아시겠지만 자동차 산업에는 이미 많은 부분들이 뭐 저희 현대자동차도 있지만 많은 부분들이 이제 로봇을 통한 자동화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유들이 그 전부터 이미 임금으로 이거는 표현을 한 건데요. 임금을 봤을 때 이미 이제 사람의 임금보다도 훨씬 더 높은 가치를 효용성을 나타내서 로봇을 썼던 상황이고요. 그 뒤로 이제 이런 전자 산업에서 이런 2018년도에 이미 사람의 임금과 로봇의 유소 시스템에 들어가는 비용이 역전되는 상황이고 23년도에 가구 산업. 그래서 이런 식으로 계속 당연히 이제 그런 기존의 이제 임금보다 더 많은 가치를 나타나는 그런 결과들을 보이고 있어서 앞으로도 이제 다양한 산업들에 이제 로봇이 투입될 것이다. 그리고 보면은 이제 요거는 이제 생산성 관련돼서 보면은 GDP나 이런 거 분석을 했을 때 로봇이 기존에 이제 증기기관이 처음 생겨서 생산성이 향상됐던 그거 이상의 지금 요건 좀 오래된 데이터인데도 불구하고 이상을 보여줬고 지금 현재는 아마 요거보다도 더 높은 수치로 그래서 로봇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도입한 국가들이 얼마나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쳤나 이런 논문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특히 이제 저희 나라 같이 제조업 중심인 국가에서는 이런 영향들이 더 클 수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는 저희도 이제 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저희 나라 산업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는 너무 이제 자동차하고 전자 이쪽은 대기업들 중심으로 워낙에 로봇을 잘 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 다니면 특성상 뭐냐면요. 그게 로봇을 아까 노동력이나 뭐 여러 가지 안전 여러 가지 이유로 로봇을 사장님이 쓰고 싶으신데 그러니까 겁나시는 거예요. 아 로봇을 또 근데 나쁜 소문만 잘 돈다고 어디서 로봇을 썼는데 결국은 그거 처박아 놓고 쓰지도 못한다. 이제 그러니까 이분들은 옆에서 우리랑 비슷하게 쓰는 걸 눈으로 보셔야 안전하고 안심하고 이제 도입하시고 이런 경우들이 많은데 그렇다 보니까 그런 특성상 때문에 뭐 자동차 전자 쪽에는 많은 로봇들이 깔렸지만 그 외에 사실은 더 로봇이 필요한 열악한 공정들을 갖고 있는 부분들은 그 외의 산업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부하고 저희들은 이제 노력하고 있는 게 그런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 협회에서 하는 일들은 뭐 그런 국내 또 여러 협회들이 있습니다. 뭐 유리창호 협회 무슨 협회 있으면은 그런 협회들을 통해서 로봇의 수요를 발굴하고 실제로 이제 저희가 아까 로봇을 설치해주는 로봇 SI 업체 네트워크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한 160개사 정도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과 이제 매칭 상담회 같은 걸 통해서 실제로 로봇을 도입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과 이제 소외초 공급처를 연결해서 로봇 각 산업에 고루고루 이제 확산할 수 있는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요. 최근 이제 이런 이슈가 있다 보니까 최근에는 여러 가지 요청들이 많이 옵니다. 저희들 볼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고등어 생선 뼈를 바르는데 힘들다. 이거를 자동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있냐. 그리고 최근에는 뭐 돼지나 뭐 발굴할 때 그런 작업들을 로봇이 해줬으면 좋겠다. 다양한 요구들이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기존 기술로는 못했던 것들이 요즘에 최근에 많은 그리퍼나 여러 가지 기술들 개발을 통해서 많은 부분을 좀 해소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가장 로봇을 제조 산업에 쓰려고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 한 3-4가지로 정의가 되겠는데요. 그래서 하나는 이제 어쨌든 품질이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이제 저희 국내에서도 보면은 어떤 숙련자들이 하는 일과 그러니까 초보자들이 하는 그거에 대한 제품 품질이 워낙 차이가 크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걸 뭔가 평준화시키고 또 관리 체계가 로봇을 도입하면 되면서 일관된 제품 품질을 유지한다는 점. 그리고 가장 큰 건 두 번째는 이제 어쨌든 생산성이 밤새 24시간 24시간까지는 아니지만 밤에 한두 시간 뭐 쉬더라도 계속
돌려서 생산성을 높인다는 점.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안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에 취약했던 그래서 이제 가장 그 로봇이 처음에 들어갔던 것은 이제 그 3D 업종, 지저분하고 위험하고 이런 그 업무를 대신하는 것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하고 어려운 그 작업을 로봇이 들어가면서 작업자 안전이 확보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은 이제 그 작업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다니면서 들어보면은 그 사장님들이 원래 그 제일 그 직원들이 기피하고 사람이 안 뽑히던 그런 작업이었는데 이거 로봇을 도입하고 나니까 전체 직원들이 젊은 직원들이 저거 자기가 하고 싶다고 다들 뛰어든다는 거예요. 이제 이유가 이제 아무래도 로봇을 활용하면서 본인의 이제 커리어나 이런 것도 높아질 수 있고 그래서 그런 기피하고 위험하던 그런 작업들이 로봇 시스템을 도입함으로써 그러니까 이런 서로 이제 그 작업의 질의 향상도 된다는 여러 가지 효과들이 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협동 로봇이라고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이게 좀 국내에서는 큰 이슈 중에 하나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국가들보다도 저희가 이제 좀 이런 안전에 관련된 규제들이 좀 강한 편이긴 한데 그래서 그전에는 이제 산후 로봇을 쓰려면 무조건 펜스를 치고 썼어야 됐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협동 로봇이 나오면서 이제 사람과 같이 작업을 하고 그래서 보시는 요즘에 뭐 치킨 튀기는 로봇, 조리 로봇 이런 것들이 다 산업 현장에 갇혀 있던 것들이 이제 서비스 환경으로 나오면서 다양한 역할들을 좀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지루하실 것 같아서 뭐 동영상을 하는데 그러면 로봇들이 산업 현장에서 어떻게 쓰이고 있냐. 그래서 저희 나라에 이제 요거는 협동 로봇인데요. 이것도 이제 페이로드 5kg부터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그 영역을 점점 넓혀가고 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뭐 자동차 요즘에 최근에 이제 전기 자동차 직접 충전하거나 뭐 이런 제조 환경, 물건을 나르거나 여러 가지 역할들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도 여긴 두산 소개시켜드리지만 두산 외에도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나 뭐 여러 다양한 협동 로봇 기업들이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서 지금 적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눈에 저희가 잘 안 보여서 그렇지만 뭐 유튜브만 조금만 찾아보시고 하더라도 이런 그러니까 국내에서는 이런 협동 로봇 기업들이 있지만 또 해외에서 협동 로봇 잘하는 유니버셜 로봇이나 이런 데들 영상을 찾아보면은 이런 것까지 로봇으로 작업을 대체한다고 할 정도로 많은 작업들이 이미 개발되어 있고 적용되고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지금 보시는 것 같이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서비스 환경으로 나와서 이런 사람하고 이제 어떤 홍보나 DP 목적으로도 많이 좀 활용을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고 그 다음은 이제 워낙 이제 이쪽에 오늘 전시의 목적도 있다 보니까 제조 로봇에 좀 많이 무게 중심을 둬서 소개를 드렸고요. 두 번째 이제 물류 로봇에 대해서 좀 간단히 말씀드리면 물류 로봇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때 많이 확산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제 물류 창고 운영 방식도 뭐 달랐고 사람들이 직접 운영하고 뭐 이랬다면은 이때 이후로 이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부분 물류 자동화가 이제 일어나면서 거기에 이제 로봇들이 판매되고 시장이 활성화된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도 보면은 그전에 이제 그냥 단순히 계획된 대로 움직이는 AGV 중심이었다면은 이런 것들이 가변적으로 쓰고 할 수 있는 AMR 쪽으로 많이 지금 무게 중심이 이동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시간 없으니까 요거는 조금 간단하게만 보여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이런 물류 로봇들 하는 회사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공개된 것보다는. 근데 이제 대부분 많은 업체들이 숨어있는 업체들이 이제 삼성이나 여러 가지 직접 납품하는 SI 업체들이 기존에 이제 시스템을 납품하다가 삼성이나 뭐 대기업에서 우리 이제 물류 로봇 이런 거 필요하니까 이런 것도 좀 만들어 주세요 하면은 그때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 뭔가 이제 일반적으로 공개된 것보다는 이제 대기업들 상대로 하는 그런 숨은 물류 로봇 업체들이 상당히 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요건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건데 저희랑 이제 과제를 같이 뭐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최근에는 단순히 AMR로 이동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 이제 팔을 붙여서 모바일 요 타입 말고도 이제 그 제조 환경에서 실제로도 좀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협동 로봇 그 제품하고 밑에 이제 그 모바일 플랫폼하고 붙여서 그 이동을 하면 뭔가를 움직인다든가 아니면은 여러 단순 공정을 여러 대 옮겨가면서 해야 될 그런 작업들을 실제로도 지금 전자산업 쪽이나 이쪽에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물류 로봇이나 이동 로봇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제 규제가 좀 문제가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용 로봇 같은 경우는 그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있지만 이런 것들은 이제 아무래도 그 사람들하고 직접 접촉이 되는 부분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기준들이 없습니다. 국제 기준도 이제 많이 미비하고 그러다 보니 국내에서도 이런 안전을 관리할 기준들, 표준화 이런 것들이 안 돼 있어서 이런 기준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고 있고요. 그래서 실외 이동 로봇 같은 경우는 원래는 그 규제 특구 같은 걸로 해서 이제 일시적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그 운용을 할 수 있게 법이 바뀌었습니다. 인증을 받고 보험을 가입하면 할 수 있게 돼 있는 상황이고요. 근데 이제 아직도 제한적인 게 뭐 신호등을 건널 때나 얼마 전에 한번 또 그 로봇하고 차가 부딪혀가지고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신호등을 건널 때 사실 제일 위험하거든요. 이게 2차 사고가 예를 들어 가다가 가만히 있는데 그러니까 로봇이 사람을 쳐서 다치거나 죽거나 다치는 일은 사실 이런 로봇들이 거의 불가능한데 아무래도 이제 자동차가 이 로봇을 쳐서 날아가서 로봇에 사람이 몇십 킬로짜리 사람이 맞는다.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의 위험 요소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 좀 제한적으로 기술이 더 발전할 때까지는 제한적으로 해서 이제 현재는 운용이 가능한 상황으로 좀 됐고요. 그래서 이런 물류 로봇들은 또 힘든 부분들이 그냥 정형화된 그런 공장이나 이런 데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고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도 탑승해야 되고 자동문도 통과해야 되고 여러 이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엘리베이터 탑승 같은 경우도 위험하지 않습니까? 사람이 먼저 타 있는데 로봇이 치고 들어올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재작년에 저희가 이제 엘리베이터 탑승에 대한 기준을 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LG전자, 저희 협회 뭐 이렇게 같이 해서 그런 케이스로 만들고 이제 엘리베이터 탑승에 대한 안전 기준 이런 것도 만들어서 같이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이제 휴머노이드인데 요즘에 그 큰 이슈로 나오고 있어서 잠깐 몇 가지 영상만 좀 담아봤는데요. 보는 시각들이 좀 많이 여러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지만 이제 그 전에 이제 고정으로 쓰던 일반 산업용 로봇에서 그 협동 로봇으로 가고 또 이 협동 로봇이 모바일을 달아서 모바일 매니플레이 형태로 좀 어느 정도 시장이 가다가 이제 휴머노이드 정말 먼 미래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이제 여러 뭐 미국, 중국 중심으로 해서 나오는 거 보면은 아직은 이제 단순히 뭔가 그냥 물건을 이송하고 운반하는 역할로 쓰이고는 있지만 이 발전 속도들이 워낙 빨라서 저희 나라도 이거에 대한 대체가 이제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이거는 옛날 영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그냥 이 설명을 드리려고 했던 부분이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부분에 집중하고 있는 것들이 이런 그 어쨌든 학습, 로봇의 하드웨어적인 것들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이 그러니까 아직까지 이런 로봇들이 적용 못했던 부분들이 한 90% 정도를 뭐 서비스를 하더라도 한 10%가 해결 안 되면은 결국은 서비스로 이루어질 수가 없는데 이런 것들을 이런 시뮬레이션이나 아니면은 사람의 원격으로 그 학습시켜서 점점 서비스를 완성도를 높여가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이런 다양한 것들이 있고 그래서 이게 시간이 짧은데 뭐 많은 걸 소개해드리려다 보니까 좀 했는데 마무리 좀 정리를 하면은 아무튼 아직까지는 저희가 봤을 때는 이제 그 휴머노이드 최근 동향도 그렇고 제조업의 필요도가 훨씬 더 많이 크기 때문에 제조 환경을 어떻게 로봇을 넣고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고정형으로 쓰던 거를 아까 말씀드렸듯이 다양한 그런 형태의 로봇들을 그 산업 현장에 넣는 시도들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뭐 사족 보행 로봇이라든가 여러 가지 용도로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좀 잘 캐치해서 따라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뭔가 그러니까 휴머노이드도 이제는 저희가 좀 휴머노이드 AI 이런 것 연계를 잘 해서 그 미국, 중국이 앞서가고 있지만 저희가 잘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서 좀 대응하면은 저희가 이제 그 전에 뭐
그 스마트폰도 그렇고 늦었지만 저희가 빨리 또 이제 뒤집을 역전을 했듯이 이런 분야도 좀 저희가 한번 저희 나라가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 이런 각 국가들하고도 좀 많은 협력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